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 김민지 기자, 검찰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만료일이 1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앞두고 이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나 표창장 위조 관련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을 이제 검찰이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는요, 구속 이후에 이제 3일 연속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예결위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직 재벌들도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면 구금된 상태에서 거의 다 응했습니다. 지금 배우자, 동생, 이거 국민 완전 분노할 만한 침대 축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아프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고. 네, 한번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의 동생 말이죠. 지금 이제 그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면서 구속이 됐잖아요. 허리디스크 호소하면서 3일 연속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조국 장관의 동생은 3번 또 조사를 받다가 나 아파요 해서 조사를 중단을 요청했고 실제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이후에 6번을 조사를 검찰이 받으라고 요청한 건데 3번은 불출석, 3번은 아프다 중단 요청. 제대로 조사받은 날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물음표. 정경심 교수. 3번 불출석, 그동안 9차례를 총 검찰에 불렀어요. 그중에 3번 불출석, 2번은 조사 중단 요청, 아프다. 오늘 이제 조사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사를 온전히 받는다는 고 쳐도 9번의 조사 중에 4차례 정도만 정상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장경태 위원장 보시기에는 검찰에 너무 비협조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뇌종양이나 뇌경색 진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9번의 수사, 현재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9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실 증거 조사는 아닙니다. 진술 조사이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 의혹과 혐의들에 대해서 진술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자꾸만 이제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진술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장기간 수사로 좀 이어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검찰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물을 건 묻고 그 의혹들을 인정하시냐 안 하냐 혹은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진술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이 앞뒤 정황들을 짜맞추기식으로 또 수사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을 좀 더 고려해서 좀 더 발빠른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동생은 총 6번 불렀는데 6번 온전히 조사받은 날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는 지금 9번 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좀 입체적으로 보자면 6번이고 9번이잖아요. 15번 중에 조 전 장관 동생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5번 중에 11차례는 제대로 조사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틀리지 않은 얘기죠. 자, 우리가 조국 장관의 가족이 아닌 일반적인 피의자였다면 하정대 국장 가능했을 일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하죠. 왜냐면요, 기소된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검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검사가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별건 수사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현재 구속 당시에 있었던 범죄 혐의뿐만 아니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는 추가로 더 수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갈수록 이제 재판에 받아야 될 그런 범죄 혐의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예. 구형을 하게 될 때 괘씸죄가 적용돼서 구형량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법정에서 아하.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형량까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어떤 지대한 그런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태고 또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또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지금 이용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검찰이 별건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구형량을 함부로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아하.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또 하나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만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면은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만 조사가 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범죄 혐의가 대부분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조사를 거부하는 거죠. 얘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이 빌미가 돼서 추가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게 하나의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전략으로서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사전 상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동생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상호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볼 만한 거죠. 아니 민주당은 매번 패스트트랙 수사 받은라고 이제 촉구하면서 조국 같은 경우에 수사 받는데 조사에 응하라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회 지도층이 결국에는 수사에 받는 태도라는 것이 결국 사회 전반으로 좀 흩어질 수 있다 보는 것이 이거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이다? 목에 뭐 두르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면은 이렇게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전 공권력이 희화화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예. 검찰은 지목된 혐의를 가지고 수사하시면 되거든요. 별건을 하든 구형을 하든 이미 털 거 다 털었고 이미 다 모든 의혹 다 조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피의자 측이 어찌되건 스스로의 방어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별건을 하든 기획을 하든 이미 검찰이 할 대로 다 하고 70여 차례 삽수수까지 했는데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뭐 자수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자, 뭐 이쯤 하고요. 그동안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이런 일련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이런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말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혐의는 다 부인하셨나요? 공통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성실히 임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가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가운데 왜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줄기인데 김민지 기자 뭐 정황이 하나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WFM 주식 관련 얘기인데요. WFM 주주 명부에 정경심 교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동생 집에서 WFM의 실물 주식 12만 주가 발견됐는데 이 중 7만 주가 정경심 교수의 본인 소유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WFM 주주 명부를 살펴봤더니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 투자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국장? 아니, 예. 저게 왜 차명 투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주식을 공직자가 만약에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자체가 왜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했을까 되게 궁금한데 차명으로 했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게 위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주식을 자기 명의로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내가 잘 모르고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무려 7만 주가 자기 자신의 집에 있었고 5만 주는 동생 집에 있었고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동생 집으로 모두 12만 주로 옮겼고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차명으로 구입했고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정경심 교수는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조국 장관이 당시에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는 이걸 취득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도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주주 명부에 이름이 없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 논란도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